이번 작품 여러분들 가사 작품이네요. 규황가인데요. 규황가. 규황가를 보통 우리가 규방가사다 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규방이 여인들이 거처하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붙이면 여성들의 가사, 노래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제목에서 알 수 있다시피 여러분들 이 원이 뭐냐면 원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규황가라는 건 쉽게 이야기하면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냐, 여인의 원망에 대해서 나타나 있다, 이렇게 보면 쉽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책에서는 일부분만 나타나 있지만 전체 이야기를 쓴다면 이 여인의 원망은 크게 두 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늙음에 대한 원망이라고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남편의 외도에 대한 원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외도가 뭐냐면 바람난 거죠. 다른 여자 만나서 집에 들어오지 않는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에서는 지금 어디 앞에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주력적으로 들어간다라고 보면 좀 더 쉬워요. 그러니까 늙음에 대한 원망이 나타났다라고 보면은 내용 이해하는 좀 더 쉬울 겁니다. 그러면 작품 여러분들 한번 보면은, 자, 엊그제 젊었더니 하마 벌써, 이런 뜻입니다. 벌써 어이 다 늙었니? 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엊그제 전까지 과거에는 젊었었는데 지금은 다 늙었다 이 말이죠. 소년행락 생각하니 일러도 속절없다. 이 소년행락이 바로 뭐냐면 어린 시절의 즐거움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린 시절이란 건 과거의 즐거움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젊었을 적의 즐거움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 지금은 늙어버렸기 때문에 모두 다 쓸모가 없는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화자의 성웅진 여인은 늙어야 서러운 말씀 하자니 목이 맨다라고 볼 수 있어요. 화자는 지금 되게 어떤 상태? 서러운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지. 왜 서러워? 이게 중요한 거 아니야, 맞지? 여기 나와 있잖아. 늙었기 때문에 지금 늙은 거에 대한 서러움이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됐어요? 그 다음 갑시다. 자, 그 서러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부생 모육 신고하야, 부모님이 나를 낳고 기르는 게 신고. 이 신고라는 건 고생, 매우 고생해서 이내 몸을 길러낼 때, 그러니까 힘들게 나를 키웠을 때 공후배필은 못 바라더라도, 자 그러면 딸을 가진 부모로서 딸을 키우면서 딸한테 갖는 소망의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공후배필입니다. 뭐라고 보시냐면 공후,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다가 공직자의 아내라고 보면 돼요. 공직자가 바로 뭐냐면 벼슬아치의 아내가 되는 거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좋은 직업, 사자 직업을 가진 그런 집에 시집 보내는 게 딸을 가진 부모들의 가장 큰 소망이었다 이 말이다. 맞지? 근데 그건 못 바라더라도, 야 그게 너무 커, 꿈이 크다고, 그럼 그건 못 바라더라도 두 번째 뭐는 군자호구야. 그러니까 군자호구를 풀었으면 뭐냐면 군자의 아내인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 평범한 선비의 아내가 되는 거죠. 이렇게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공무원, 일반 평범한 공무원한테 시집가기를 이때 원은 소원입니다. 그렇게 소원하면서 나를 키웠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근데 뒤에 봐라. 삼생의 원업이요 월하의 연분으로, 이게 바로 이제 뭘 이야기하는, 둘 다 하늘의 인연이라고 보면 돼. 하늘의 인연. 딱 상황 자체가 이런 거랑은 결혼을 못하겠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지. 누구한테 시집 가느냐? 장안유업이야. 장안유업은 서울이라고 보면 돼. 서울에서 유명한 경박자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어로 그냥 바꿔주면 양아치야, 양아치. 서울에서 유명한 양아치를 꿈같이 만나서, 결국 난 누구랑 결혼한 거냐면 서울에서 유명한 날라리 양아치한테 시집간 거라고 볼 수 있지. 그래서 시험에는 이 부분이 나와요. 당시에 용심하기, 용심이라는 게 마음이야. 당시 내 마음이 어땠느냐? 이게 시험에 나온다고. 대개 살얼음을 디디는 듯 비유해놨죠. 그러니까 바로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살얼음을 디딘다는 게 매우 불안하고 뭐했다? 초조했다 이 말이지. 왜? 양아치를 만났으니까. 평범하고 이런 집에 원래 시집가고 싶었었는데 그렇게 못하고 이런 데 시집갔다라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거야. 내가 이러한 양아치한테 시집가는 게 바로 뭐였어? 나의 운명이었다 이 말이지. 운명이었다라고. 하늘의 인연이잖아요. 오케이? 자, 그 뒤에 넘어갈게요. 뒤에 보면은, 자, 이건 뭐냐? 3528 겨우 지나 천연여질이 절로 이니라고 볼 수 있어요. 35, 3 곱하기 5는 15, 28에 16, 15, 16
겨우 지나서 이런 뜻이야. 천연여질이라는 건 뭐냐면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이라고 보면 돼요.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이 자연미인이야. 나이가 너무 예쁠 나이였다 이 말이지. 이 얼굴 이 태도로 100년 계약하였더니 결혼한 거야. 내가 너무 이쁘니까 이 양아치가 그냥 둘 리가 없죠. 나를 꼬셔서 결혼을 했겠지. 자, 그 다음에 연광이 후루라요. 연광이라는 건 세월입니다. 세월이 후루라다라는 건 빠르게 흐르다 이런 뜻이야. 빠르게 흐르다. 세월이 빠르게 흘러서 이렇게 보면 되겠지. 조물주가 다시는 뭐냐면 시기, 질투라고 보면 되겠지. 내가 너무 예쁘니까 조물주가 그 나의 아름다움에 시기하고 질투해서 시간을 빠르게 흘러보냈다 이 말이지. 그 세월이 빠르게 흐르는 걸 이렇게 비유해놨잖아. 어떻게 비유해놨느냐? 봄바람 가을물이 배올이 푹 지나듯이라고 볼 수 있지. 그러니까 배올이라는 건 배틀이야. 이 배틀의 북은 빠르게 지나가는데 그것처럼 나의 시간이, 나의 세월이 빠르게 흘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저기 뒤에 거 여기 나와있네. 설빈환이라고 했어. 과거에 눈처럼 하얗고 꽃처럼 아름다운 얼굴이, 과거의 아름다운 얼굴이 어디에 두고 면목가중입니다. 못생기고 미워졌다 이 말이지. 과거의 아름다운 얼굴이 현재 못생기고 미워졌다 이거지. 보통 여러분들 어머님들이 항상 하는 야 엄마 예전에 날렸다. 지금 이거랑 똑같은 거라고 볼 수 있지. 그 아름다운 얼굴이 지금 어떻게 됐다? 못생기고 미워졌다 이 말이지. 그거를 내 얼굴 내 복원이 어느 님이 날 괴소냐. 내가 봐도 늙고 못생겼는데 그 어떤 사람이 나를 예뻐해주고 사랑해주겠느냐. 무슨 법? 서리법이 쓰였죠. 그러면서 스스로를 참게하니 뭐하는가? 괴로워하는가? 스스로 괴로워한단 말이야. 왜? 내 잘못이라고 공공했지. 누구를 원망하니? 누구야? 나의 탓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늙어서 내가 못생겨졌으니까 이렇게 된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죠. 교원과는 원망이 두 가지라고 했는데 하나가 늙음에 대한 원망, 두 번째는 남편의 외도에 대한 원망인데 여러분 책에 발췌된 부분은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면 늙음에 대한 원망이 나타났다라는 부분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방금 전까지의 부분이 늙음에 대한 한탄을 이야기했다면 이제부터는 남편의 외도에 대한 한탄, 원망의 정서가 드러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죠. 335 야유원의 기생집인데 술집이야, 술집. 술집에 세 사람이 난단 말인가? 이 세 사람이 바로 뭐냐면 남편을 유혹하는 기생이자 이것은 우리말로 씨앗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뉴페이스 기생에 나타나서 남편을 유혹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꽃 피고 날 저물째 정처 없이 나가 있어. 누가? 그때 주체는 남편이 되겠죠. 남편이 이제 나간 거죠. 백마금편으로 어디 머무는 거. 이 백마금편은 흰 말에 금색 채찍을 들었다라는 뜻으로서 뭐에 해당되는 거냐면 호사스런 차림으로 나간 거죠. 원근을 모르거니 소식이야 더욱 알겠느냐. 모른다 이 말이죠. 기본적으로 서리법이 쓰여 있습니다. 남편이 지금 어디 갔는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인연을 끊쳐신들 생각이야 없을 소냐. 남편의 생각이 안 나는 게 아니라 생각이 오히려 더 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얼굴을 못 보거든 그립기나 마려구나. 무슨 그리움 정서. 남편을 얼굴을 못 봤는데 남편이 계속 그리워지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12대 김도길사 30날은 지루하다. 화자의 형제의 정서가 이때 이 지루함이라는 건 뭐라고 볼 수 있냐면 고통스러움, 외로움 이러한 정서라고 볼 수 있지. 그 이유는 바로 남편이 집을 나갔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걸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선생님이 이제 표시해주는 게 있는데 화자는 지금 현재 어때? 남편이 집 나가가지고 외로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 화자의 심정을 드러낼 수 있는, 자, 지금부터는 화자의 이 외로움의 심정을 심화시켜주는 소재, 이걸 알아내는 게 중요한데, 옥창에 심은 매화 몇 번이고 피고 졌는가? 첫 번째 게 매화야. 왜? 매화가 한 번 피고 질 때마다 남편이 집 나간 세월, 나의 외로움의 시간이 나타나는 거라고 볼 수 있으니까. 두 번째는 겨울밤 차고 찬제 자체 눈은 섞어치는, 이게 두 번째입니다. 이 자체 눈이라는 건 살짝 내리는 눈으로서 짜증을 나게 하는, 심화시켜주는 소재라고 볼 수 있고,
여름날 길고 길지 구준비는 무사히고 이도 역시나 마찬가지야. 여름이 되니까 비가 내려서 나의 짜증과 나의 이 외로움, 고통이 심화되는 소재라고 할 수 있어요. 삼춘하류 호시절에 경물이 시름없다. 여기서도 역시나 마찬가지 삼춘하류 호시절이 되겠죠. 이게 무슨 뜻이냐? 이때 잘 봐야 되는 게 3월이 돼서 꽃이 폈어요. 그래서 3월달에 봄이 돼서 이 아름다운 경치가 나에게는 시름없다. 나에게는 아무 쓸모가 없는 걸로써 지금 이 부분에서는 뭐가 나있냐? 화려하고 아름다운 경치가 나의 상황과 뭐 되는 거라고 볼 수 있냐면 대조되는 거기 때문에 나의 시름이 더 커지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가을달 방에 들째. 자, 가을달 5번째 뭐가 있냐면 실솔. 여기 6번째인데 이 실솔이 바로 뭐냐면 귀뚜라미야. 가을이 돼서 귀뚜라미가 오니까 내 마음이 더 허전해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나는 지금 어때? 긴 한숨 지는 눈물만이 속절없이 나오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즉 1, 2, 3, 4, 5, 6 이 6개의 소재가 화자의 외로움을 심화시켜주는 형태의 소재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마도 모진 목숨 죽기도 어려울 것 같다라는 걸로써 이 부분을 통해서는 화자의 지금 현재 어떠한 정서? 외로움의 정서를 드러내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뒤를 보게 되면 도로여 풀처연이 이러하여 어이하리 청등을 돌아놓고 녹기금에 빗게 앉아. 녹기금이 이제 오늘날로 바꾼다면 검은고가 되는 거죠. 검은고. 이 검은고를 통해서 화자의 지금의 심정을 드러내는 거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는 중요한 시어가 바로 뭐가 되냐면 검은고야. 이 검은고를 갖고 병년하라는 한 곡이니까 노래야. 노래의 이름이, 노래명이 병년하라는 노래를 가지고 나의 심정을 드러내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시름조차 섞어타니 자 현재 내가 이제 검은고를 연주하는데 병년하라는 노래를 연주한단 말이지. 이걸 통해서 나의 지금 현재의 정서가 어떠느냐 이걸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표현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뒤에 보면 듣 이게 지금 뭐하냐면 비유해놨죠. 지금법이 쓰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나의 마음은 어떤 거냐? 첫 번째를 살펴보면 소상야우입니다. 소상강의 야우 밤에 비가 내려요. 그때 뱃소리, 대나무 소리가 속도난 듯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현재 내 밤 처량합니다. 나의 연주 소리가 되게 처량하다. 첫 번째. 두 번째, 화표 천년에 한 번 만나는 학이 있는데 지금 뭐 했냐면 이별했어요. 그 학이 지금 뭐하고 있냐면 울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되게 소리가 뭐하다? 구슬프다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게 두 번째 정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러한 형태의 노래소리처럼 내 마음이 현재 이렇다라는 걸 녹기금, 검은고를 통해서 드러내는 거라고 볼 수 있죠. 뒤를 보면은 옥수에 타는 수단이라는 건 옥 같은 손으로 나의 손으로 타는 연주하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플레이지. 자, 수단이라는 건 솜씨야. 아름다운 나의 손으로 연주하는 솜씨가 옛날 소리 있다마는 옛날과 지금이나 이 연주 실력에는 변함이 없다. 그런데 부용장 적막하니 내 곁에 아무도 없는 외로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 네 귀에 들릴 소냐? 이 소리를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원래는 누가 들어줘야지 맞는 거야? 남편이 들어줘야지 맞는 건데 남편이 지금 집 나가 있기 때문에 이 소리를 들어줄 사람이 없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화자의 마음이 어때? 간장이 구곡대야 꾸비꾸비 끊쳤어라 속이 타들어간다 라는 걸로서 지금의 현재의 안타까움을 뭐를 통해서? 녹기금 연주를 통해서 드러내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힘들 바에야 차라리 잠이 들어서 꿈에나 보려고 하니 지는 잎 부는 바람에 자 지는 잎 자 바람에 지는 잎 풀 속에 우는 짐승 얘네들이 무슨 일 원수로서 나의 잠을 깨운다 이 말이라고 볼 수 있어. 그러니까 나는 조용히 이제 자고 싶은데 얘네들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천상에 견우직녀가 나왔습니다. 이때 시험에 나오는 게 이 견우직녀예요. 이 견우직녀를 통해서는 나의 상황과 뭐 하는 거라고 볼 수 있냐면 비교하는 비교급으로서 등장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제일 불쌍하다고 말하는 게 천상의 견우직녀인데 얘네들을 가로막고 있는 게 은하수예요. 이 은하수가 장애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은하수가 막혀 있어도 7월 7석 1년 1도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뭐 하는 거냐면 만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 만남을 실기, 어기지 않는다 이 말이죠. 실기치 아니거든. 즉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불쌍하다? 견우와 직녀가. 왜? 헤어져 있으면서 1년에 한 번 만나기 때문에 너무도 불쌍하다라고 말하는데, 우리 님 가신 후에 무슨 약수 가렵간디? 님과 나 사이에 있는 약수죠. 요게 은하수랑 똑같은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오거나 가거나 수식조차 끊겨있다 이렇게 정리합시다. 제가 이렇게 할까요? 천상, 지상. 천상에 누가 있지? 견우하고, 자 다시 한번 써보면 천상에 견우와 직녀가 있고 지상에 나하고 우리 님이 있는데, 견우와 직녀를 가로막는 게 뭐라고 했죠? 여기 나와 있는 은하수죠. 이 은하수라는 장애물이 있고 나랑 님 사이에 있는 약수가 있다고 한다고 했을 때, 얘네들이 1년에 한 번씩 만나지만 나는 만난다 못 만난다? 만나지 못한다. 그래서 누가 더 불쌍하다? 나가 더 불쌍하다. 그래서 뭐라고요? 비교의 형태가 제시되어 있는 게 이 파트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뒷부분을 넘어가 보면, 난간에 빛이 서서 님 가신 데를 바라보니 초로는 맺혀있고 모운이 지나갈 때, 이때 초로는 뭘로 해석하면 좋냐면, 초로가 맺혀있다는 건 눈물로 보면 돼. 눈물이 맺혀있고 모운이라는 건 그리움으로 해석하면 좀 더 적절합니다. 자, 눈물과 그리움만 쌓이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중림의 푸른 곳에 새소리가 더욱 서럽다. 이거 아까 배웠죠? 이런 걸 우리 뭐라고 한다? 감정이입이라고 합니다. 뭐를 통해서? 새소리를 통해서 나의 서러움의 감정을 드러내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세상에 서러운 사람 수없다 하려니와 세상에 서러운 사람이 여러 명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중에 박명한 홍한, 이건 바로 뭐냐면 기구한 운명을 지닌 나예요. 나 같은 이가 또 있을까?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불쌍하다? 내가 제일 불쌍하다. 아마도 이 님의 지위로 살똥말똥하여라. 뭐가 담겨져 있냐면 남편에 대한 원망이 담겨져 있는 게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재밌는 건 앞에 부분에서는 늙은 거에 대한 것들을 자책하고 있었지만, 지금 남편의 외도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힘든 건 남편에 대한 원망을 통해서 표출했다라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 한번 해보면, 작품의 한 문복입니다. 이 작품은 규방가사라고 했는데, 규방은 여인들이 거처하는 공간으로서 여성가사다 라고 할 수 있고, 똑같은 말이 내방가사다 같은 말이에요. 원망적이고 한탄적이면서 체념적이고 절망적이다. 3, 4조의 사음보 연속체. 연속체라는 건 가사는 대부분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돼. 시조의 장형화라고 볼 수 있으니까 시조가 연속해서 있는 것처럼 늘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주제는 봉건사에서 부녀자의 한이죠. 한. 원정. 원정이라는 건 원망의 정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지금 전해지는 규방가사 중에 오래됐다는 특징이 있고요. 특징상으로 본다면 대꾸법, 서리법, 의인법, 직유법, 다양한 표현법이 쓰였다라고 볼 수가 있고, 고사를 인용하여 세련된 분위기를 드러냈고요. 과거와 현재를 뭐하고 있습니까? 대조하고 있어서 자기의 신세를 한탄했다. 님에 대한 원망과 그리움을 같이 표출했다라는 이중적 성격을 취하고 있다라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 구성을 보게 되면 서사 부분에서는 서러움 회포를 이야기하는 걸로써 서러움에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나가 지금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면 요거에 대한 서러움이야. 첫 번째가 바로 뭐야? 늙음에 대한 한탄이라고 볼 수가 있고, 뒤에 부분에서는 요 뒷부분은 이제 뭘 통해서 나타나는 거라고 볼 수 있냐면 남편의 뭐에 대한 외도에 의한 슬픔, 원망, 이런 것들이 바로 기다리는 정서나 자신의 운명에 대한 한탄의 정서, 자기를 기구한 운명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규원가에 나타난 시적 화자의 상황과 화자의 태도를 보는데, 화자는 지금 남편과 헤어져 이별해서 어떠한 상태? 슬픔에 잠겨있는 상태다. 태도는 자조. 처음에 뭐에 대해서? 늙은 거에 대해서. 탄식, 님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이 나타나 있는 게 특징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리고 규원가에 나타난 화자의 태도를 보게 되면, 자, 흐르는 세월에 대한 한탄인데 연광이 후루하다라고 볼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세월이 빨리 흘렀다. 님과의 만남을 운명으로 돌렸던 부분은 이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자신의 신세에 대한 자조, 스스로 한탄하는 거죠. 이 부분은 이 뒷부분에 해당되는 거라고 볼 수 있고, 남편에 대한 원망에 담겨져 있는 건 남편은 지금 뭐야? 이런 형태들이 거기에 해당되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세월을 보내기 어려움에 대한 한탄은 12대 김도부일사 30날은 지루하다.
전체적으로 한탄의 정서가 드러나는 게 이 글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화자의 정서가 드러난 표현들은 속절없다, 생각이 없을 소냐, 긴 한숨, 지는 눈물, 할만 많다, 구비구비 끝쳤어라, 이런 형태들. 그리고 주로 우리말을 사용했는데 이거는 거의 대부분의 가사가 갖고 있는 가사의 보편적 속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1학년 때 배웠던 관동별곡도 가사였는데 그 부분에도 역시나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여성 가사이기 때문에 더 섬세하게 드러났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미세한 어감까지 반영하면서 감정과 생각을 표출하고 고조된 정서를 감각적으로, 아까 선생님이 감각적으로다라는 거 뭘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어? 구체적으로 드러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비유나 묘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드러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규원가에 대한 국민학사적 의의는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이게 이제 여성 가사이기 때문에 여성의 삶이 반영되어 있는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 게 이 작품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으니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규원가가 시험에 잘 나오는 건 그러한 여인의 한의 정서를 직접적이고 자세하게 제시되어 있는데 그냥 감정에 대한 제시라기보다는 거기에 이제 뭐가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감정의 정서를 비유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섬세하게 드러냈다라는 게 특징이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이 얼마나 다 잘 정리하느냐가 이 규원가를 잘할 수 있는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여러분들. 파이팅!